자, 니그린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함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워시존 본사의 최나건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워시존에서 케미컬 유통 담당하고 있는 최나건 과장입니다. 이 업계에서 벌써 일한 지가 5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발걸음을 하시게 된 건지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업계에 발을 들인 건 차를 사랑하고 뭐 새 차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업의 특성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새롭게 다가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은 이제 동네 카페를 잠깐 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워시존 세차장을 눈으로 봤는데 이용하는 고객 수가 엄청 많고 이분들이 다 본인이 직접 차를 세차하는데도 다 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면접을 보고 매장 근무자로 바로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력이 독특한 것 같은데 카페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인물이 또 출중하셔서 카페도 굉장히 잘 됐을 것 같거든요. 이제 워시존이라는 곳을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차가 바로 이 320e 모델인데 320e 모델이라는 것 차가 굉장히 좀 생소해요. 보통 320i 아니면 330e인데 320에 E라는 모델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저도 사실 알고 산 거는 아니고요. 330e와 320e의 구분이 사실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네. 같은 형태의 이제 뭐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생김새가 뭐 같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모델의 차를 만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국내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깊게는 아니지만 뭐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개인적인 실천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전기차를 구매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국산 전기차들과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구매하기에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져야 하는 리스크들이 조금 있다. 뭐 충전의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사에 이렇게 뜨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그래서 저에게 많이 들리지 않았던 직접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시존에 저희가 왔으니까 워시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내에서 셀프 세차 문화를 선도한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RF 카드 형태의 그런 이용하는 일반적인 매장도 있고 게러지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고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희열을 느끼는 건 사실 가장 싫어하시는 휠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희열을 좀 느끼긴 하거든요. 네네. 오염물이 많이 흘러내리면 흘러내릴수록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세차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까지 봤다. 시간 자체가 일반 분들이 옆에서는 계속 바뀌고 계세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그 한 자리를. 몇 시간 동안 있나요? 출근했을 때 보고, 점심 먹고 나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마무리 작업하는 걸 봤으니까 와. 대략적으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은 계셨던 것 같아요. 세차를 그렇게 오래 할 게 있나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차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작품 상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과정이지 차를 않을까. 관리가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깨끗함을 만드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세차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0분에서 1시간이면 세차는 자동 세차 아닌가요? 아무래도 차량의 어떤 도장면의 안전 상태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셀프 세차가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용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사실 수집
가가 아닌가.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새로 나오는 거를 소지하고 싶은, 갖고 싶은 네. 니즈가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여기서 사전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용품만 아반떼 가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대략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의 용품을 구비하셔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정도의 약간 얌체족? 이런 분들도 봤다. 주변 이제 순찰차가 오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기도 하고요. 경찰이 왜 오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세차가 그분들한테는 요령이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떤 범죄에 범죄. 네, 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다들 뭐 쉽게 들어오시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을 들어오는 것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회원권이 없으신 이제 분들도 들어오셔서 공용 개수대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버킷들을 이용하셔서 물을 이제 퍼다 나르셔서 세차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차장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가정용 세정제들, 퐁퐁 같은 거. 네, 퐁퐁이나 세탁세제, 뭐 손세정제 이런 세정제류를 가지고 와서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용 쓰레기를 매장에다가 많이 좀 이렇게 버리고 네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용 세정제나 그런 것도 차를 세차할 때 좀 깨끗하게 닦일 것 같은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제품을 여기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그 세제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매장에서 폐수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가정용 세정제에는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용 세차장에서는 사실 가정용 세정제는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세차 용품은 이제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단 인증을 받을 때 음이온이냐 비이온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요즘 추세가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안전적인 부분들, 어떤 뭐 비이온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 그리고 뭐 중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자연스럽게 좀 니그린 제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니그린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인증이 받은 건가요? 네, 그 뒤에 보시면 한글로 이제 안전사항에 대해서 이제 체크가 된 부분들이 적혀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고 한국의 어떤 환경청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받고 지금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니그린 같은 경우는 1896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세차 용품이고요. 전 세계 3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모터그래프 자회사 플레이라이브에서 공식적으로 수입 제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니그린만의 어떤 특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니그린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출시된 세라믹 라인들이 요즘 굉장히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또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세차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자동 세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셀프 세차라고 하면 그냥 뭐 물 뿌리고 아니면 거품 한번 뿌리고 다시 닦는 정도만 이용했거든요. 좀 전문가시니까 좀 초보자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세차 꿀팁이나 아니면 순서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세차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네.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네. 케미컬들을 네. 많은 제품들을 보고 있다, 네, 정도의 유통 관리자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정들을 보통 본다면은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 뿌리고 카샴푸를 이용해 가지고 버킷 세차라고 부르죠. 그런 세차를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물기를 닦아내고, 그다음에 LSP라고 하는 과정이죠. 이제 뭐 디테일러나 왁스, 고체 왁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로 마지막에 도장면을 보호해 놓는 과정. 이게 사실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프리워시의 한 가지 각 단계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단계들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네. 속히 말하는 그 환자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는 분들과 또 이제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버킷이라는 것에 물을 먼저 담그고 그다음 이런 세제를 넣잖아요. 근데 보통 뭐 이런 컵으로 이런 뚜껑으로 뭐 한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좀 이게 차가 큰데 닦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었는데 많이 붓나 뚜껑으로 몇 번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적정 용량이라는 게 좀 있나요? 적정 용량은 이제 제품마다 네. 뒷면에 희석비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준치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세차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카샴푸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윤활성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활성이요. 네, 생각하는 편인데, 최대한 많은 오염물들을 프리워시 과정에서 많이 제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오염물들을 물리적인 터치를 가지고 제거해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 미트와 차 사이에 윤활력이 충분해야 도장면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기준치만큼 넣으셔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넣으신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인 거죠. 네. 농축 정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니그린 제품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샴푸가 하나는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작은 게 있는데 각각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오토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안내해 드릴 때 보통 200대 1 정도의 희석비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 세라믹 샴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대 1로 이제 네. 저 제품이 500대 안내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좀 작아서 갖고 다니긴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무게라든지 어떤 부피를 차지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분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용기들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작고 컴팩트하게 나오면 가지고 다니시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먼저 찌든 때 같은 걸 많이 없애고 나서 이제 말리고 디테일링 작업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제 니그린 제품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나요? 일단 제품에는 세라믹 디테일러랑 세라믹 실런트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세라믹 디테일러가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외관은 거의 똑같아 보이고 숫자가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런트 제품 오래 발라두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제품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기간을 유지해주고 하지만 비딩이라든지 쉬팅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보는 다른 관점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비딩은 뭐고 쉬팅이 뭐죠? 비딩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량면에 떨어졌을 때 이 각을 만드는 거를 비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동글하면 동글할수록 비딩이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슈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야 아까 말씀드렸던 물때가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최대한 저항력을 줄여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높은 비딩과 쉬팅을 위해서는 저희 니그린 제품 쓰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왁스질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던 휠을 닦아야 되는데 휠은 네. 어떻게 닦아야 되나요? 대부분 다 고압수를 뿌리기 전에 닦느냐, 고압수를 뿌리고 난 후에 닦느냐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을 세차장까지 오는 동안 운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휠 안에 디스크라든지 브레이크 패드에 온도가 확실하게 줄어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세차를 먼저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본넷이랑 그 다음에 여기 휠 쪽의 온도를 최대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하고, 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팁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아, 최대한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깔끔하게 닦아내는 것만이 휠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니그린의 이 철분 제거제를 이건 아니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니그린의 철분 제거제를 쓰면은 좀 더 효과가 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에보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유명했던 제품인데 현재도 유명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점성 자체가 예전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 훨씬 더 끈적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휠에 붙어있던 분진이라든지 오염물들이 더 오랫동안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세정력 또한 굉장히 훌륭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이 철분 제거제는 효과가 확실하다. 그리고 저희 촬영 PD가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레이싱 하면 솔직히 분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제품 이용해가지고 많이 닦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품이 있는데 갈변 제거제라는 게 있어요. 갈변 제거제가 뭔가요? 아까는 이제 휠에 붙어 있는 분진이나 오염물을 좀 제거하는 철분 제거 기능이 있는 휠 클리너였으면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휠 클리너라고 부르고 있는 제품이고 알칼리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 고착된 오염물들을 일명 이제 갈변이라고 하잖아요. 갈색으로 변해져 있는 거. 그거를 제거해줌과 동시에 휠에 붙어 있는 오염물도 같이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진이 많이 나오는 차는 약산성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중성의 제품을 이용해서 휠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어 위주의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약알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대상, 국내에서도 인증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차까지는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차 말고 사실 저희가 최 과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모터그래프가 사실 너무 남성 구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멋있는 분을 통해서 좀 여성 구독자를 좀 유입을 시키고자 모신 것도 있습니다. 좀 너무 잘생겼는데 먼저 패션 센스부터 좀 남다르거든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것도 좀 많이 관심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좀 평소에 최대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런 액세서리 쪽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두 방울 정도 썩는 형태의 옷을 이렇게 입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몸까지 좋으세요. 몸이 너무 좋은데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취미시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재활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즐겁더라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쇠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뭐 장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뭐 세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전 좀 장비빨을 네. 믿는 그쵸. 편이어서 한국인은 장비빨이죠. 네, 장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제일 좋아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빈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손목 보호대, 이제 리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손목이 이제 뒤로 꺾이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이 있고, 많이들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일 건데, 이제 제로투 히어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는 어떻게 보호를 하는 건가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아래와 위쪽을 압박해 줌으로써 팔꿈치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아니, 세차도 힘든데 운동까지 하시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진짜 단순하게 이 무릎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한 반년 동안은 다리만 운동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열심히 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매료되기도 했고,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이 피로도와 헬스장에서 겪는 피로도는 네. 다른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그 헬스 운동을 할 때 있는 의상도 따로 있다고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네. 브랜드들이 많은데 저는 요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느낌?
야구 운동복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아, 야구 저지를 네. 이용한 디자인으로 아, 나온 이제 짐웨어고요. 네, 요즘 뭐 럭비 저지들도 네. 짐웨어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패션에서도 요즘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네네. 이번 여름에. 네. 근데 원조는 사실 짐웨어였다. 아, 그렇구나. 또 모르는 것도 여기서 또 배워갑니다. 본인만의 어떤 운동하는 방법 그런 게 좀 있나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만의 PT쌤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유튜브에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헬스장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PT 시간을 갖죠. 그분들의 영상으로 PT를 받고 좀 올라가서 많이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쪽 채널 같은 경우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앉아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뱃살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 복근을 만드는 어떤 운동법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의자를 이용해서 네, 뒤로 조금 기대서 네, 복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살짝 말아준 상태에서 말아서, 예. 이 하체를 아, 네, 예. 이용하는 방식의 운동을 좀 평소에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도 네. 쉴 때마다 조금씩 해주고 있고. 아, 네. 아,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3대 몇이십니까? 부끄럽지만 네. 한 400 정도. 400 정도? 네, 와, 지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 쪽 이제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좀 갖고 다니는 그런 어떤 소지품이나 용품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차 안에 방향제라든지 어떤 이런 향기적인 부분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차에 탔을 때 차에서 이제 나는 그 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방향제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실제로 저는 차에 제가 이제 애장하는 네, 향수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뭐 자주 이렇게 사람 만나기 전에 차 안에서 뿌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좀 멋지신 그런 좀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시존 본사에서 나오신 최나건 과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 그리고 세차 관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니그린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또 많은 이야기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